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뱉을 건데요. 여러분, 수법이라는 단어, 당시의 상황이라는 단어, 그리고 날짜의 재배열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기억해 주시고 이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뵙겠습니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은 윤씨 사건에 의해서 윤씨 사건 때문에 묻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세 가지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비공개로 8차 사건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닌 걸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성사건 중 유일하게 모방범죄라고 알려졌던 8차 사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춘재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두 차례 이 점에 대해 누구보다 빨리 의문을 제시하고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의문점을 던지게 됩니다. 이 방송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특히나 누군가를 저격한다라는 게 아닌데 오해하실까봐 말입니다. 일단 얘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네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모든 경찰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경찰분들은 과거에 했던 선배분들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열심히 노력하며 수사했지만 위에서 보고가 잘못 내려오고 고의적으로 내려온 부분 때문에 모르고 하셨을 행동에 계신 경찰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비난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 말이죠. 셋, 같은 소속 집단의 선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현직 경찰분들에 대한 노고도 함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저는 이 본 방송은 선동을 하고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남는 의문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룹과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도 중립적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건 분명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이야기 전달 부탁드립니다. 절대 선동하는 것 아닙니다. 자, 우리는 2019년 11월 12일자 8차 사건과 9차 사건 사이에 있었던 화성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당시에 던졌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헌데 그 방송이 끝난 이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나왔나. 그리고 그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의문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첫 번째 섹션 사건 기록에 대한 내용을 잘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십시오. 이상합니다. 첫 번째 사건 기록 얘기입니다. 시간은 1989년 7월 7일 오후 1시 10분 화성 병점초등학교 2학년 김현정 양이 수업을 마치고 함께 친구와 집으로 가다가 600m 앞 마을 입구에서 헤어진 이후에 실종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사에서 그 같은 날이었던 오후 3시 30분 집에서 2km 떨어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병점 사거리 농협 앞 건널목에서 함께 확인이 됩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말이죠. 함께 오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봤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5개월 정도가 지난 1989년 12월 태안읍 병점 오리 야산에서 참새잡이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에 의해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최초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내용을 보면 책가방, 치마, 신발, 실내화, 그리고 속옷까지 확인되는데 신발과 실내화는 한쪽씩만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국가수의 감정 의뢰 결과 들어왔던 유류품 중 3점에서 인열 반응, 즉
이 안에서 혈액에 대한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단 혈액형의 용의자 특정 단서는 없다, 이렇게만 발표가 됐지요.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실종으로 끝났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보셨겠지만 아이의 속옷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들에게 들으면 참 좋겠지만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당시의 형사 계장님도 얘기 하나마나 나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춘재는 자기가 진행했다, 자기가 한 범행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린 이춘재의 진술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의문점 첫 번째, 즉 논란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하나, 여러분, 이춘재의 범행 수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위에 나왔던 수사 결과 발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최초 언론 보도 당시에 이춘재가 유류품을 버린 장소와 시신 유기를 한 장소에 대해서 표시를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언론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러며 유기 장소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고 개발이 되어버려서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대목 찾으셨습니까? 정말 이상한 대목. 시신을 유기했다, 그런데 개발되어서 사라진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 개발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깊은 땅속을 생각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정도의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아시죠? 파봤자 그렇게 깊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춘재의 범행 스타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춘재의 범행 시그니처가 어떻습니까? 이춘재는 땅에 묻는 범행 수법이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시신에 끔찍한 훼손을 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게 특이한 시그니처지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분명히 이춘재는 자기가 유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어딘가 묻혀 있었던 시신도 아닌데 이게 왜 나타나지 않지라는 의문점을 저희가 갖게 된 겁니다. 자, 분명 이춘재가 표시한 부분도 일반적 야산,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는데요. 유기한 장소와 유류품이 나온 장소가 매우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깝다, 그렇게 먼 곳이 아니지요. 이 점을 머릿속에 좀 갖고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춘재의 범행 스타일, 이춘재가 얘기한 범행 중에 시신이 안 나왔다라는 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나오고자 했던 이춘재의 목적과 다르게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의문 하나 던져도 될까요? 이춘재가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에 9차 사건의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이춘재가 왜 9차 사건 시신 유기 현장을 김양을 유기하고 유류품이 발견됐다고 얘기한 곳과 왜 똑같은 곳을 했을까라는 생각이죠. 범인의 입장입니다.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신이 왜 못 찾지? 그러면 똑같은 곳. 그러면 이춘재 혹시 계획이 9차 사건의 시신이 발견되며 김양의 시신도 발견되길 바랬던 게 아닐까라는 이상한 기억, 이상한 뇌피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논란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 매뉴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989년 12월 실종 5개월 만에 유류품이 발견됩니다. 물론 그 5개월 사이에는 실종이다, 사라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품이 발견되고 2년 반응까지 나왔다.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경찰 2명과 유류품을 직접 수거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한 행동이 되게 이상합니다. 자신의 팀에게 그 유류품을 공유하지도 않고 당시의 계장은 그걸 자기의 캐빈에서 넣어놓은 뒤 그리고 국과수에 자기 몰래 보내놓고 지금도 모른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분명 당시 경찰도 화성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이춘재도 일부 조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화성 사건으로 3차례 경찰 조사 대상이었으니 말이죠. 실종 처리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경찰은 어느 정도 감은 잡았다. 즉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행이다. 이걸 몰랐을 리는 없죠. 근데 기본적인 수사 매뉴얼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수색. 여러분, 유류품이 발견되면 경찰은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범죄가 아니라 단순 실종이라고 생각해도 그 주변을 수색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린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수색을 아예 하지 않았다. 왜 안 했을까요?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주변을 찾아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런데 주변을 수색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상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춘재는 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유기했다고 했죠. 단순 원래 이춘재 패턴대로 유기했다는 전제조건을 깔면 이춘재가 유류품 근처에 시신을 놔뒀다. 근데 못 찾았다? 수색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깊게 묻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혹은 이거에 대해 생각이 더 깊게 들어가면 찾았는데 그걸 감춘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뇌피셜입니다. 거기까지 안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찾았는데 그걸 못 찾은 척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그동안의 의혹들이 자꾸 사실로 밝혀지는 게 많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던져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목도 위에 나온 것과 비슷한 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춘재는 8차 사건 이후 9차 사건 사이까지 꽤나 긴 냉각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간에 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양 사건의 시신을 그리고 유류품을 유기했다고 한 장소에서 시신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경찰에 대대적으로 보고가 안 됐죠. 그리고 이춘재는 9차 사건을 벌였을 때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김양이 있었던 장소에서 3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춘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또 한 번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 수색해도 못 찾나? 왜 못 찾지? 근데 이춘재는 그동안 그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봐라. 내가 피해자에게 이런 행위를 한다. 봐라. 이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럼 이춘재가 혹시 원했던 건 진짜로 9차 사건도 확인이 되고 초등학생도 찾아라. 이거 아닐까? 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에게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 하나 수사 기록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 실종 초등생 수사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확인됩니다. 김양의 시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소문과 관련된 건데요. 실종 지역 근처에서 김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소문이 확인됩니다. 당시 가족에게도 알려졌고 그 소문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확인을 못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여러분, 시신 관련의 소문이 어디서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수색을 펼쳤고 당시에 얘기가 들어왔을 때 시신을 봤다. 시신을 회수하는 걸 봤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찾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유족들도 모르는 내용. 어떻게 된 걸까요? 다음 마지막 논란 3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쪽 이야기가 저희가 가장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모든 수사관들은 모른다고 얘기하니 우리 지금까지 발생된 이 사건을 조금 시간적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찰의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걸 왜 우리가 납득을 해보려고 할 때도 이걸 왜 굳이 숨겼지? 왜 조사하지 않았지? 누가 봐도 범죄 같은데 왜 가출인이라고 했지? 그것도 초등학생인데 9살짜리한테 돈 받았나? 혹은 유착관계가 있나? 너무나도 멀리 나가는 뇌피셜, 무언가 탁 맞아떨어지지 않는 느낌인데 심리적인 상황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 당시에 나왔던 신문들의 내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당시 화성경찰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이죠. 1988년 9월 7일 이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88년 9월 7일은 88 서울올림픽을 열흘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7차 사건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 7차 사건이 발생되고 나라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위에서도 빨리 잡아라는 지시는 당연히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이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또 범인을 잘못 잡았습니다. 목격자 탐문 수사를 통해 수원시 세류동에 살고 있던 당시 21세 김 씨를 체포합니다. 근데 범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렇게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방송사와 언론은 너희는 무능한 경찰이야, 이런 질책과 집중포화가 계속된 상황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7차 사건 발생 이후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에 화성경찰서장이 문책 후에 교체됩니다. 즉 체포하지 못한 상황, 난리가 난 상황. 경찰 내부는 정말 난리가 났겠죠. 1차부터 7차까지의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고 무고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무죄 판결나고 나오고 결국 이런 행사가 시작됐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자, 현재 제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렸죠. 88년 9월 7일 그 이후 1988년 9월 16일 새벽 2시 사건이 발생됩니다. 1988년 같은 날 9월 16일 새벽 6시 50분 시신이 발견됩니다. 4시간 50분 만에 말이죠.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이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당시 박양이 잠을 자다 피살당했습니다.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윤 씨가 범인이라고 알고 있던 그 사건이죠. 자, 근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서장이 교체되고 나서 또 터진 사건입니다. 경찰 내부가 어땠을까요? 잡아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말이죠. 그리고 8차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침입형 범죄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혹은 야외에서 발견돼서 오염된 증거물들이 들어온 사건이 많았다면 이건 4시간 50분 만에 발견됐고 현장에 보존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모든 경찰이 총력의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윤 씨가 1989년입니다. 1989년 7월 25일 범인으로 검거됩니다. 당시 22세의 나이였죠.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1988년입니다. 1988년 9월 16일 진행됐습니다. 사건 발생이 8차죠. 1989년 7월 25일 윤 씨가 검거됐습니다. 1년 가까이가 지났지요. 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씨가 검거된 1989년 7월 25일 그 이전까지 경찰의 수색 및 검거에 대한 의지가 최고조일 겁니다. 잡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김양이 실종된 때가 1989년 7월 7일 즉 검거되기 약 얼마 한 18일 전쯤입니다. 그때 당시에 실종된 아이의 사건이 발생됐던 거지요. 약 18일 전입니다. 전달받은 경찰의 입장에선 윤 씨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적을 체크해봤을 거고 그래서 수색을 해봤겠지요. 근데 윤 씨가 이 아이의 범죄 행위, 즉
화성 초등생 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확인해 본 결과 큰 연관점은 없다. 왜냐면 데리고 가는 사람이 40, 50대처럼 보였다. 당시의 진술이죠. 그리고 윤 씨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닌 거지요. 그래서 경찰은 이때까지 아니야, 다른 사건이야,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달라집니다. 윤 씨를 체포 후 기소. 1989년 10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윤 씨를 무기징역으로 선고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1989년 10월 21일 윤 씨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유죄 판결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다. 경찰의 엄청난 노력이다. 수고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종식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렇게 5명의 수사팀이 1계급 특진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했지요. 이게 10월 21일 이후의 정황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새로 부임한 화성 경찰서장도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한 가지는 프레임이 씌워져야 됩니다. 더 이상 사건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데 2달이 지납니다. 1989년 12월 종식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난 2달 뒤 12월 유류품이 나와버린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난 겁니다. 뭐지? 이미 특진, 그리고 이미 화성 사건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예 유류품이 나왔고 거기에 인열 반응. 당시의 계장이 일단 그 유류품을 찾아서 자기 캐빈에서 넣고 그걸 감췄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다라고 믿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게 만약에 언론에 나와버리게 되면 자신의 특징 및 위에까지 범인이라고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됐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입니다. 수색을 했을까요? 여러 명이서 했을까요? 대대적으로 했으면 기사가 났을 겁니다. 일부만 했을까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김양 실종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일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잠잠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대로 특진을 했고 더 이상 화성에는 그런 사건이 없는 줄 알고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체포를 잘했구나 생각한 그때쯤 1990년 11월 15일 6시 30분 저녁에 실종된 한 명, 그리고 다음날 1990년 11월 16일 오전 9시 50분 태안읍 병점리 야산 14세 김양이 귀가 좀 피살되어 9차 사건의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렇게 8차 사건이 모방범죄가 되죠. 왜 그럴까요? 잡았는데 사건이 또 터지니까 말이죠. 난리가 날 수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9차 사건은 시신이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시신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사건. 여러분,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그 중간에 껴있었던 김양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서도 안 될 사건이지 않았었을까? 왜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 유류품까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 사건 자체가 시신이 나왔다더라 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수색을 안 했을까? 했다면 분명 이춘재가 지목한 대로면 근처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춘재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이춘재는 한 번도 같은 공간에 시신을 유기한 적이 없는 범죄자입니다. 근데 이춘재는 왜 초등생 실종의 시신 유기 장소와 그리고 9차 사건의 시신 유기 장소를 똑같은 데를 했을까라는 그 의문점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서는 여기가 발견되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 그게 아니라면 내가 김양 사건도 했는데 왜 경찰이 모르지? 야, 그럼 내가 또 한 번 저지로 여기다 두면 여기서 발견되면 둘이 발견되겠구나. 이 생각, 둘 중에 어떤 거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8차 사건은 모방범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30년 가까이 오게 되었고 범인 이춘재의 자백으로 과거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뇌피셜입니다. 무리한 수사,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기소, 그리고 결국 8차 사건의 범인은 윤씨라는 사람으로 결정한 경찰. 윤씨가 당시의 범인이었다고 얘기했죠. 만약 당시에 윤씨가 맞았다면 더 이상의 사건은 없었어야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조직적으로 봤을 땐 사건이 발생되지 말아야 됐는데 해서 김양 실종 사건은 증거도 정황도 명확하지만 윤씨 사건에 대한 과오를 덮기 위해 혹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소하자마자 2달 만에 발생됐으니 말이죠. 그렇게 이춘재에게 당한 김양을 또다시 경찰이 2차 가해를 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뇌피셜로는 화성초등생 실종 사건, 이젠 화성초등생 사망 사건이죠. 이 살인사건은 윤씨 사건에 의해 묻혔고 윤씨 사건을 덮기 위해 묻혀져야만 했던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윤씨는 이제 재심을 통해 자신의 그동안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게 죽어간, 그리고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이춘재의 이야기로서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김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뒷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위에 나왔던 얘기와 비슷한 건데, 이춘재의 범행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춘재의 범행 스타일을 보고 이춘재가 당시 자백한 걸 보게 되면 자기는 시신을 똑같은 곳에 유기했다라고 했어요.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와 비슷한 가까운 곳에 유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기라는 건 이춘재 범행 스타일 자체가 묻는 범행이 아니잖아요. 묻어놓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변을 수색하면 발견이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춘재 범행 색깔을 봤을 때 똑같은 곳에 범죄에 대해서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가 없는데 9차 사건을 왜 김양, 그러니까 8차, 9차 사이에 김양 사건이 있었죠. 김양 사건이 외부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묻혀 지나갔을 때쯤, 그리고 거기에서 왜 똑같은 장소에다가 김양 사건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춘재의 그동안의 범행 패턴과는 너무 다른 행동이라, 이춘재는 약간 자기 과시형,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외부에 노출되는 걸 되게 즐겼던 사이코틱한 범죄자라고 본다면, 이춘재가 당시에 9차 사건의 시신을 똑같은 곳에 유기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대목은 여기가 안전해서라고 느낀다라기보다는 이춘재는 그때 당시에 여기를 수색하면 김양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이런 뇌피셜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류품이 발견된 이후에도 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묻어가고 지나갔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윤씨 사건을 통해서 윤씨 사건 그 이후에 바로 또 다른 사건이 발생되면 안 되죠. 윤씨가 기소되고 2달 만에 나온 거잖아요. 유죄, 무기징역 이렇게 하고 나와서 2달 만에 유류품이 발견이 돼버리면 이거 경찰 입장에서 멘탈 나가죠. 아, 야, 큰일 났네. 피가 나왔다고? 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범죄인데? 근데 범죄 처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아마 유착관계라는 쪽보다는 이런 쪽에 대한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당시에 이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냥 단순 뇌피셜, 정말 단순한 뇌피셜이요. 윤씨 사건, 윤씨를 기소하고 2달 만에 유류품이 나왔다. 당시 언론에서는 윤씨를 체포함으로써 화성 사건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며 경찰서장도 하고 이제 특진 준비하고 난리가 났죠. 축제였겠지, 거기 그들한테는. 끝났으니까. 그런데 2달 만에 유류품이 나왔다?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아우, 답이 없죠. 큰일 나지. 그렇게 감춰야만 했다? 근데 2019년에서 바라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윤씨도 무죄잖아요. 아닌 사람이잖아. 그러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9살짜리 김양까지도 묻어버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뇌피셜이 맞다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런 흔적대로 왔으면 이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 범인으로 잡아서 넣어놓고 끝내놓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게 이것까지 물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연달아잖아. 연달아 사건을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씨 사건에 의해 윤씨 사건 때문에 자기들의 표적 수사, 자기들의 말 그대로 이제 타겟형 수사라고 제가 방송에서 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방제도 그렇게 걸었고 타겟형 수사에 대한 결과물을 지키기 위해서 김양은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뱉을 수 있는 이 현실도 너무 웃겨요. 이전에 제가 뭔가 가능성을 던질 때 늘 그랬잖아요. 아니길 바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다 맞았고 그게 다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럼 끝난 거죠. 진짜 착잡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뇌피셜이 내게 맞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된다고. 분명 이상한 건 많이 남아있다고요. 수사본부가 이제 서서히 수사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너무 많이 8차 사건에 대한 프레임만, 타이틀만 많이 잡혀져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이 진짜 한 번 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어디든 더 주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어린 아이였고 부모, 유족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다 묵살당했고 그리고 결론은 이 내부에서 수사가 이상하게 흘러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주목받길 바래요. 이 사건 자체가.